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길이를 좀 떠올려보자. 가장 긴 변을 C라고 해볼게. 우리가 삼각형이 되려면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A 더하기 B와 C 중에서 누가 더 커야 삼각형이죠? 당연히 A 더하기 B가 더 커야죠. A 더하기 B가 더 작거나 같게 되면 그건 삼각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이걸 의미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가장 긴 건 누구냐면은 x 더하기 2가 되겠죠? 가장 긴 x 더하기 2를 빗별의 자리에 그렇지 않은 두 개를 이렇게 해두고 요거를 하나 써두세요. 삼각형 밑에다 써두세요. 삼각형이 되려면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빗별의 합 길이보다 커야 됩니다. 풀어볼까요? 풀어주시면은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는 것이겠죠. 이 상태로 갑니다. 이제 둔각 갑니다. 둔각은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이죠. 직각삼각형일 때는 똑같다 알고 있죠. 뭐가 똑같죠?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 관계 알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똑같을 때는 직각인데요. 둔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잡아다가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조금이라도 누르는 순간 여기는 둔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A랑 B의 길이는 짧아지면서 C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C제곱이 더 커집니다. A랑 B가 줄어들었으니까. 둔각일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이 더 커집니다. 이거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이게 둔각이야. 둔각 밑에다 이걸 써두셔야 돼. 이게 맞게 가시면은 X랑 X 더하기로 가겠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둔각 조건입니다. 풀어볼게요.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까지 들고 올 수 있겠죠. 답이 나오네.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또는 3보다 커야 돼요. 이것도 얻었어. 얘도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얘도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저것도 전부 다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걸 싹 다 연립한다고 생각한대. 사실상 엄청난 연립 방정식이야. 확인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것과 저 마지막에 있는 마일과 3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 자, 갑니다. 마일과 3 찍으시고. 각각은 뭐니? 0이랑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이걸로 가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가시면 그냥 이거가 되겠죠. 다 겹치는 구간이.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걸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겹치는 구간이 해가 되는 거야. 정답은 x가 3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해를 내주시면 되겠다.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아니 내가 왜 부등호를 돌려버렸지? 쏘리. 부등호를 왜 내 마음대로 돌렸어? 둔각의 제곱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나오니까 3보다 작다. 다시 그려주면 겹치는 구간이 해가 된다.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1과 3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정답은 하나입니다. x는 2밖에 없어. 앞에 저거 다 써두세요. 하나씩 다 봐야 되고 이렇게 5개를 연립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전부 다 만족하는 거를 찾는, 겹치는 구간을 찾아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어려워요. 사실 5중인데 뭐 계산은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고, 연립이 꼭 2개가 아니라 5개 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래? 이번에 예각으로 한번 가볼래? 1368 가자. 자, 이번에도 3번 동그라미 쳐야 돼. 예각에 한 번, 삼각형에 한 번, 길이에 한 번, 총 3번을 봐야 돼. 예각 조건, 삼각형 조건, 길이 조건을 모두 봐야 됩니다. 길이 조건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길이부터 볼까? 앞에 나온 거 전부 다 0보다 커야 되잖아. x-1이랑 x랑 x 더하기 0보다 크다. 삼각형 조건, 삼각형에도 동그라미 쳐야지. 그게 길이 조건이지. 삼각형 조건은 넘어가 봐. 삼각형의 성립 조건. 그렇지. 갑자기 1차 부등식을 헷갈려 해. 그냥 x 넘기고 y 넘기면 되잖아.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기본인 줄 알았어. 됐어. 네모 박스 쳐. 그게 삼각형 조건이야? 이제 예각 조건 써봐. 피타고라스 정리 응용이야. 예각 삼각형은 빗변의 제곱이 더 작아야 됩니다. 더 큰 게 둔각이잖아, 방금처럼. 그지? 예각은 빗변의 제곱이 더 작아야 돼. 그거 이제 맞게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 2차 부등식. 삼각형 조건 봤어? 삼각형 조건 확인해보자. 삼각형의 동그라미 쳤지? 삼각형 조건이라는 게 뭐야? 삼각형 하나 그려봐. A, B, C라고 이름 붙여봐. 제일 긴 C가 A 더하기 B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야. 그지? 대입해서 계산해. C가 가장 긴 게 누구야? X 더하기. 옆에는 둘이 더한 거. 그 범위도 만족해야 돼. 2x 빼기 1. 길이 조건 확인했어? 길이 조건이 뭐야? 앞에 나온 거 다 0보다 커야 된다잖아. 길이니까. 삼각형 조건은 뭐야? 삼각형 조건을 강조했잖아, 풀 때. 따라해야지, 삼각형 조건. 뭐야? 삼각형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제일 긴 게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지. 가장 긴 거보다 나머지 두 개 합이 더 커야 돼. 그거 계산해야 돼. 삼각형 조건 확인했어? 가장 긴 거보다 나머지 두 개 합이 더 커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되는 거야. 계산했어? 계산했어? 오케이, 잘했어. 넘어가자. 정답은 4보다 크다 나옵니다. 계산하시면은.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목표는 끝났어. 연립 2차 부등식을 다 끝냈어요.
근데 고민이 되네. 근해 분리를 어려운데 수업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고요. 2차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의 유형들은 만큼 다 고난이도입니다. 2차 함수를 완벽히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애들이야. 28번부터 완벽 쳐두자. 28번부터 36번까지는 전부 다 고난이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먼저 목표를 많이 한 관계로 하나씩만 풀 텐데요. 하나씩만 풀 텐데요. 여러분이 배워보고 노멀 문제는 선택적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꼭 다 풀 필요는 없고. 자, 137이 가자. 그래도 그 근해 분리 중에서 판별이 가장 쉬운 편이긴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밑줄 뭐 해야 되는지 알죠? D가 0보다 크다 써두자. 판별식을 꺼내서 0보다 크다 라는 2차 부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거를 풀어봤을 때 A, B를 구하라. 어렵지 않네. 사실은 뭐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판별식 D를 꺼내주시면은 짝수로 가자. K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3K랑 7을 빼주면 되겠죠?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내려주면은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6까지 내려오시겠고, 인수분해 바로 보인다. K-3이랑 K 더하기 2 곱해서 인수분해 해줬다. 그럼 그것은 마이너스 2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겠죠. 작겠죠. 너무 쉽다. 그냥 둘이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 바로 정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쉬웠는데요. 이거 다 풀 수 있겠다? 이건 다 풀어놓은 걸로 할게요. 이거 표현 한번 보자. 1374 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정식을 만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방정식 만드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뭐 만난다 안 만난다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야. 제 2차식을 끌고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옆에 주인공 X축이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X축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Y는 0이라고 써두면 돼. X축 이름이 Y는 0이야. 0 데려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글인데요. 이 방정식이 허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허근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권에서 0보다 작다 쳐주면 됩니다. 판별식 0보다 작다 계산 들어가 주시면요. K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K랑 7을 빼면 되겠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쭉쭉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3과 2 사이로 나오겠다. 정답도 쉽게 확인됐네요. 개수 세라 했으니까 뭐 3개 세주면 되겠죠. 1, 0, 4개 세주면 되겠죠. 1, 0, 마이 4개 정답 3번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여기 해석만 듣고 하자. 여기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오직 한 점 밑줄. 만나지 않거나 오직 한 점의 밑줄 해석할 수 있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만 써놔. 그것만 써놔. 나중에 계산하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식은 0이라고 방정식 내가 만들고 스스로 D는 0 이하다 계산하면 됩니다. 실근을 갖도록 밑줄 치자. 이번에도 실근을 갖도록 해석만 할 거야. D가 0 이상이다. 중근 포함입니다. 넘어가자. 바로 이제 여기는 패스해도 되겠다. 왜냐면은 방금 배운 유형을 2번 더블로 하는 거거든. 이거 1381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럼 1381 말이 좀 어렵다. 여기 밑줄 쳐볼래. 1381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도록,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도록의 밑줄 쳐봐. 저 말이 좀 어렵잖아. 한 개만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요, 다른 하나는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판별식을 둘 다 꺼내두세요.
D1은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겠고요. D2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자, 가능성 두 가지 다 써드릴게. 1번 가능성은 여기가 허근이면서 동시에 저기가 실근일 수도 있고요. 2번 가능성은 여기가 실근이면서 동시에 저기가 허근일 수 있어. 이걸 계산식으로 옮겨주면은 허근이니까 D1,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실근이어야 되니까 D2가 0보다 크다 라고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 여기? 등호가 붙어야 돼. 중근 허용이야.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중근도 허용이 돼 있어. 허근이 맞아. 그래서 0 이상이다. 여기도 실근 D1 0 이상과 동시에 D2가 0 미만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에서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요거는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0과 3 사이로 나오겠죠. 이것도 동시에 풀자.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0과 4 양쪽으로 나오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찾아야 돼. 얘랑 쟤랑 겹치는 구간 연립 풀란 얘기야. 바로 알게 그냥 뭐 이 정도 바로 볼 수 있잖아. 0보다 크다. 겹치는 데가 없네. 해가 없네요. 얘랑 겹치는 데 없습니다. 0과 3 사이랑 0 이하 4 이하는 겹칠 리가 없죠. 해가 없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바로 계산 또 들어가야죠. 이거는 계산해뒀으니까 바로 반대쪽 돌립니다. A가 0 이하다 또는 3 이하 이상이다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계산해놓은 거 바로 돌립니다. 반대로. 이번에 겹치는 구간이 있겠죠? 정답이 나와야 되니까. 네, 또 찾아주시면은 그림 그려서 푸세요. 여러분의 찾아주면은 3 이상 4 미만이 됩니다. 여기 해가 나왔네요. A의 범위. 따라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3 이상 4 미만. 여기까지. 말 해석이 좀 어려워서 같이 풀어봤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일단은 내가 말한 근해 분리가 어렵다라는 거는 아직은 안 나왔어. 이것도 유형 30분에 왕별 2개. 왕별 2개 그려보자. 이거 어려워. 애초에 터프 난이도야 이것도. 자, 1387. 네, B반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문제 잘 안 나는데 한 문제 한 풀어볼게요. 1387 들어갈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학력평가 21번 되어 있죠. 모의고사에서 30개 중에서 21번 객관식 마지막 제일 어렵거든요. 해당 모의고사에서 가장 초고난도였던 문제야. 왜 어려운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부등식을 한번 봐보세요. 이 부등식이 말 해석해줄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의 밑줄 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랑 성립까지 밑줄 쳐봐. 이것은 연립부등식인데요.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연립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해서 풀었을 때 이 연립의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연립의 해라는 건 어쨌든 겹치는 구간이잖아. 그지? 봐봐. 보고 같이 생각해봐. 연립이라는 거는 원래 그려놓고 겹치는 걸 찾는 거잖아. 자,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몇 이상 몇 이하로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그지? 이거 좀 이상하다니까?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싹 다 겹쳤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연립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는 1번식의 해도 모든 실수고 2번식의 해도 모든 실수다라고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1번과 2번 부등식이 모두 다 모든 실수가 해가 나오면은 모든 실수가 연립의 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번도 다 돼요. 2번도 다 돼요. 그럼 뭐가 겹치니? 그냥 다 되는데요. 다 되는 게 겹치는데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서 둘 다 모든 실수가 해가 나온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괜찮아? 이제 계산 들어가 볼게요.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운 대로 한번 가보자.
일단 A, B, C로 쪼개주고 A, B, B, C로 쪼개주고 그래서 나는 위도 아래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게끔 할 거야. 우리가 이거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이항해놓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항해서 정리합니다. 이항했죠. 0 이상이 됐고요. 여기도 이항을 해주세요. 먼저. 이항했죠. 이번엔 0 이상이 또 됐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석한 거 이항한 상태에서 0으로 비워둔 상태에서 보는 거야. 둘 다 아래로 블록이잖아. 어쨌든 아래로 블록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은 판별식으로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만나거나 접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D가 0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림이 똑같아. 얘가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수가 나오려면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꺼내주면 돼요. D1 갑니다. 밑에다 따로 계산하자. D1 꺼내볼게. n-3의 제곱에 얘 4배 빼주면 되겠죠. (0) 이하여야 되고요. 여기다 한번 계산해볼게요. D2도 끌고 와서 똑같이 m 더하기 1의 제곱 얘 4배 뺄 건데 그래서 한번 식을 써봤어. 둘 다 0 이하여야 돼. 위치 관계를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좀 찾고 싶다 이건데 일단은 둘이 더 할래. 이제 여기까지 뽑고 나서 이 다음이 어려워서 초고난도 문제였던 거야. 봐봐. 문자가 두 개라 좀 곤란하거든. 그러면은 n을 사라지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 4n이랑 마사n이 보이니까 위아래로 연립해서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대로 더해버리면은 부등호 방향 유지한 채로 봐봐. 얘랑 얘 일단 더할게. 근데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4n이랑 플러스 4n이 더하면서 사라지고 상수항 보면은 8에다가 8을 빼게 되면서 상수항도 사라져. 뒤에가 없어져. 더해버리면은. 자, 이렇게 0 이하를 끌고 오면 되는 거야. 0 이하인 거 두 개 더하면 0 이하일 테니까. 자, 그래서 풀어주면은 2m제곱 마 6m에다 풀 2m이니까 마 4m이 되겠고 풀 10까지 끌고 들어오고 2로 나눠서 이제 내려가면은 정리가 되죠.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5까지 정리가 되겠죠. 이제 m에 대한 범위를 뽑아주면 되는데 또 뭐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판별식 판단해 볼게요. 판별식 판단해 주시면은 4 빼기 20 안 만납니다. 이거 이렇게 그려지고요. 해가 없으면 나와요. 계산하는 결과 해가 없으면 나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자, 봐봐. 내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얘랑 얘를 대수적으로 생각하고 풀었거든? 대수적이라는 말은 그래프를 도입하지 않고 판별식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만 했다는 얘기야. 그지? 계산만 했지? 근데 못 풀었지? 결론이야. 이게 21번인 이유는 대수적인 풀이가 불가능합니다. m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려야 돼. 지금부터 그려서 푸는 거 보여줄게. 자, 봐봐. 이 계산을 물론 떠올릴 수 있어. 배웠던 데 떠올릴 수 있는데 계산을 쭉 진행시켜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m이 없다라는 거 알게 됐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왼쪽과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냥 그래프로 그려버릴 거야. 그래프상으로 해석을 해버릴 거야. 자, 들어갑니다, 이제. 정리하세요, 2차 함수. 축을 적당히 보자. 이런 거 나중에 안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축 2분의 3 확인했으니까 평면상 얘를 한번 그려볼게.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 그림만 그릴 거야.
정리해서 그려주면 축이 2분의 3이야. 2분의 3 축을 갖고 있는 거고, 위로 올록인데 꼭지점의 y좌표는 4.25야. 4.25. 그러면은 이 점에다 찍었고 그려봅시다. 0 나오면 뭐 0,2 뚫고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만 잡을게요. 요게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린 거야, 직접. fx라고 이름 붙일게요. 내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fx를 그렸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으로 gx 그려볼게요. 얘도 정리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gx도 씩 정리해줄게.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4분의 1이야. 축은 2분의 1이야. 축은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고 여기에 있고 아래로 올라오면서 꼭지점의 y좌표는 3.75야. 이쯤에 있겠죠. 0,4를 지나면서 올라갑니다.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함수를 그릴 수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제 나는 가운데 있는 mx 더하기 n을 그리면 되거든. 일단 얘네 교점부터 뽑을게. 왼쪽 fx랑 오른쪽 gx 교점 뽑을게. 그래프상의 해석을 하려면 교점을 뽑을 수밖에 없어. 방정식 만들고 교점 계산하자. 교점이 그걸 봤는데 완전적 걸로 나왔어. 그럼 이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x는 1에서 접한다라는 소리야. 이 함수가. 정확히 그려줄게.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x는 1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gx야. 여기서 접합니다. x는 1에서. 1,4에서 접해요. 둘 다 1,4를 지나가잖아. 여기까지 나는 fx랑 gx를 그렸어. 그지? 자, 이제 봐봐. mx 더하기 n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말로 읽어. fx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fx보다 mx 더하기 n이 커야 되잖아.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gx보다는 아래에 있어야겠지. 저 mx 더하기 n이. mx 더하기 n은 1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지죠? 그냥? 직선이죠. 직선이죠. 그거 한 가지밖에 못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 어디서 나오죠? 네 글자로 공통접선입니다. 여기 1,4를 지나가는 공통접선을 그려서 가져와야 돼. 얘가 바로 mx 더하기 n이야. 자, 보라색 선을 보세요. 이제 보라색 선은 fx보다 모든 실수 전 범위에서 위로 볼록 2차 함수가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등호 포함해서. 또한 gx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래서 만족하는 mx 더하기 n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계산할게요. 공통접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가 1,4를 지나간다 좌표를 하나 계산했어. 저걸 이용하면 돼 그냥. 1,4를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모르지만은 y는 기울기 m 곱하기 x-1 하고 더하기 4를 갖다 붙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럼 나는 기울기 m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기울기 m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접선의 기울기거든? 생각해봐. 이제 fx와 gx만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봐봐. 밑에다 이제 여러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fx 가져왔어. 물론 이게 gx도 상관없어. mx 더하기는 가져왔어. 얘랑 얘랑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게. 방정식이야. 요거는 중간고사 범위야. 잘 생각해봐. 접하지 둘이. 둘이 접하지.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접하잖아. D는 접하잖아. 교점이 하나잖아. fx랑 gx만 봐봐. 접하잖아 둘이. D는 어떻게 돼야 돼? D는 접한다니까 교점이 하나니까 0이지. D는 0이야. D는 0 계산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mx 더하기 n 대신에 이거 정리한 걸로 가져오면은 mx 빼기 m 더하기 4로 가져올 수 있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판별식 꺼내주면요. m값 나옵니다.
선별식은 0이다. 계산 마무리하자. 정리해주면은 m제곱에다 마 6m에다가 4m 더하니까 마 2m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9에다가 8 빼니까 딱 떨어지죠. m은 1이다 확정됐습니다. m-1의 제곱이 1이니까 m은 1이야. 정답 나왔습니다. x 더하기 3이네요. y는 x 더하기 3입니다. 1 더하기 9니까 정답은 10 골라주시면 되겠다. 최종 보스입니다. 최종 보스. 결국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부등식을 통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냐라는 해석을 다 해봤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꽤 오래된 문제긴 한데 학력평가 21번, 30번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1학년 때 이거 못 풀어요. 1학년 때 모의고사 이제 2번 정도 더 볼 텐데 3번 정도 더 볼 텐데 못 풀어. 모의고사 1등급 안 나올 거야. 나올 수가 없어. 그거는 격차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생각을 1학년 때는 당연히 못 나오는 게 맞긴 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너네 겨울방학 막 2달 이러고 공부 열심히 할 거잖아. 그럼 2학년 때 3학년 때 등급 올려야 될까 안 올려야 될까?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학년에서 내신밖에 모르겠지만은 수능 몇 등급제야 여전히? 수능 9등급제야. 너네 좋은 대학 가고 싶지? 내신만 잘 챙긴다고 못 가. 결국 수능 보고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수학은 9등급제에서 최소 몇 등급일까? 2등급이지. 그래서 결국은 내신 공부할 때는 그냥 같이 뭐 마플 시러지 이런 거 좀 많이 외우고 들어간다 치우지만 이런 거 풀기 위한 사고력, 종합적인 능력도 길러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문제를 거르는 건 없습니다. 내가 비반에 수업할 때 질문을 좀 시간을 오버하지 않도록 터프 문제는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풀어와서 가져오는 거는 언제든 질문 받아줄 수 있고 그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방학에 한번 여러분 방학에 생각해봐. 이런 거는 이제 학기 중에 좀 바쁘니까 못 푸는 거고. 자 숙제 가자. 여기까지야. 그럼 이제 유형 딱 30번까지 했다 치자. 실근에 부어오는 다음 수업부터 갈게. 터프 다 빼 그냥 1384까지로 기억해놔 그냥 1384까지로 여기까지 숙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성이는 토요일날 그거 하나? 이번 주소? 그러네. 어떤 단원 배우고 있어? 어떤 단원 배우고 있어? 아직 부등식 같이 이거 따라오고 있는 거? 부등식 배우는 거? 알겠어. 아마 우리 반은 다음 주에 순열과 저 들어갈 것 같은데 수고했어. 봄이나 내일 6시에 보자. 오케이. 수고했어. 클리닉 한번 들어가서 과제 주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은 원장한테 요청해서 순열과 좀 조금이라도 배워봐. 수고했어. 순열과 좋아. 근데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방정식 여러 가지 맞아. 수고했어. 맞아. 거기 배워야 돼. 수업 안 들어서. 살짝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순열과 조합을 먼저 선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클리닉 끝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일단 그 주시는 거 다 하고 다 하면은 다 한 다음에 예습 그렇지. 한 번 정도만. 세윤은 오늘 집에 가서 숙제는 나중에 하고 토요일도 있으니까 이따 그 순열과 조합 있지. 경우의 수 노멀 문제만 쭉 풀어서 한번 질문해봐.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